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기록되지 않는 죽음. 아이와 동반 자살도 살인. 2014년 3월 3일은 7살 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한 날이었다. 학교에 입학해 친구들과 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철이는 그날 학교에 가지 못했다. 대신 철이는 오전에 엄마와 함께 집에서 만화영화 겨울왕국을 보고 점심으로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었다. 그때까지 철이는 겨울왕국이 자신이 세상에서 볼 마지막 영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엄마는 오후에 맥주 2캔을 마신 뒤 저녁 무렵 철이에게 알약 하나를 건넸다. 수면 유도제였다. 철이에게는 비타민이라고 일러줬다. 곧 철이는 안방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철이가 잠들자 엄마는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웠다. 캠핑을 위해 예전에 사둔 것이었다. 1살 배기 둘째 딸 영희가 잠든 철이 옆에서 놀았다. 엄마는 방문과 창문 틈을 휴지와 테이프로 틀어 막았다. 엄마와 철이, 영희 이렇게 3사람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엄마는 빚에 시달렸다. 사업 실패가 수차례 반복됐고 인터넷 도박에도 빠졌다.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빚은 점점 늘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재혼한 남편과도 별거에 들어갔다. 2번째 결혼이 위기에 처했고 가까웠던 인간관계마저 모두 끊어졌다. 고립이 가속화되자 우울증이 찾아왔다. 삶을 포기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행히 다음날 오전 별거 중이던 아빠가 3사람을 발견했다. 엄마와 영희가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수면제를 먹고 잠든 철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아빠가 도착했을 때 영희는 공기보다 가벼운 일산화탄소를 피하려는 듯 침대 밑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엄마의 자살 시도에 애꿎은 철이가 생명을 잃었다. 엄마와 영희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치명상을 피하지 못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엄마는 한쪽 팔이 마비됐고 영희는 정상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엄마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재혼하면 새엄마가 얼마나 잘해줄까 싶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을 별로 예뻐하지 않았다.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동반자살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자살 시도 전에 남긴 메모에 이렇게 썼다. 영희를 당신에게 주기에는 아까워서 데려간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마저 자식에게 투영했다. 엄마는 2015년 초 열린 재판에서 살인죄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이 사건을 새가족 동반 자살 시도라는 제목으로 짧게 보도했다. 생활고를 겪은 엄마가
어린 아들, 딸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죽고 엄마와 딸은 살았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엄마가 아이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은 거의 담겨있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딱한 사정만 부각돼 있을 뿐이다. 아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닌 자식 살해 후 자살로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어린 자식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신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 사회가 동반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어른들이 합의한 뒤 실행하는 동반자살과 자녀를 죽인 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를 데리고 자살하는 자식 살해 후 자살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식 살해 후 자살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오죽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동정심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겠지 하는 이해심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그를 비난하기도 마땅치 않다. 심지어 자식 살해 후 자살이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아동 학대와 다르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그러나 철이 엄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식 살해 후 자살은 설령 그것을 애정으로 보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은 대단히 잘못된 애정의 발산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깨어난 철이 엄마도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에 도망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둘째 영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먼저 떠난 아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한 대목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반성문에도 불구하고 철이 엄마를 살인죄로 단죄했다. 그가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를 죽음으로 이끈 것을 명백한 살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식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온정적 태도는 이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나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신생아 살해와 마찬가지로 자식 살해 후 자살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황이나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나 통계청 등 어느 기관도 이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3년부터 펴내고 있는 자살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살해 후 자살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자살을 포함해 부자연스러운 죽음인 변사를 처리하는 경찰이 관련 통계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경찰 역시 이를 따로 정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인 부모가 사망해버려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탓이다. 실태조사가 없다 보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는다.